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시입니다. 지난주는 2022년 첫 번째 애플 이벤트로 새 아이폰 SE, 아이패드 에어 5, 아이폰 13의 새 컬러, M1 울트라 칩 등이 공개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과 함께 3월 둘째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애플이 9일 스페셜 이벤트에서 새 아이폰 SE인 아이폰 SE3를 공개했습니다. 신형 아이폰 SE3는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5G 지원이 제일 큰 특징으로 합니다. 이에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쉐어플레이 공유 기능이 지원되며 이전 모델보다 향상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하고 무선 충전용 치 인증, 충전기 호환 및 급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또 이벤트 이후에는 아이폰 SE3에 대한 램 용량과 벤치마크 점수도 공개되었는데 램 용량의 경우 4GB 램이 탑재되었으며 벤치마크 점수의 경우 아이폰 13에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된 만큼 싱글코어 1695점, 멀티코어 4021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형 아이폰 SE3는 64GB, 128GB 및 256GB 모델로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및 레드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59만원부터 시작하여 국내에서는 3월 25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폰 13 시리즈 알파인 그린 색상이 신규 색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마치 갤럭시 워치 4의 그린 색상이 떠올려지는데 여튼 새로운 색상의 아이폰 13 시리즈는 기존과 가격이 동일한 채로 현재 사전 주문이 가능하고 3월 18일 금요일부터 매장에서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모델도 공개했는데요. 신형 아이패드 에어는 혁신적인 M1 칩, 초고속 5G 이동통신, 센서 스테이지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면 카메라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에는 380만화소, 500니트의 밝기,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 P3의 넓은 색역형 지원, 트루톤 기술, 반사 방지 코팅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담긴 27.5cm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습니다. 특히 신형 아이패드 에어에 탑재된 M1 칩 A-코어 CPU는 최대 60%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 A-코어 CPU는 이전 세대 아이패드 에어보다 최대 2배 더 빠른 그래픽 성능을 자랑합니다. CPU 및 GPU와 결합한 16코어 뉴럴 렌즈는 첨단 머신러닝 기능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경험을 구현합니다. 또 센서 스테이지 기술이 적용된 울트라 와이드 1200만화소 전면 카메라는 사용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더라도 자동으로 패닝하여 사용자를 프레임 안에 계속 들여오도록 유지해줍니다. 이밖에 신형 아이패드 에어는 최대 3.5GBps를 속도를 지원하는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며 이전 세대 대비 최대 2배 더 빨라진 USB Type-C 포트도 제공합니다. USB Type-C 포트는 아이패드 에어를 카메라, 외부 저장 장치, 최대 6K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방대한 USB Type-C 액세서리 생태계에 연결할 수 있다고 애플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형 아이패드 에어는 와이파이 모델 가격 77만 9천원부터 와이파이 플러스 셀룰러 모델 가격이 97만 9천원부터 시작됩니다. 64GB, 256GB로 구성되며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핑크, 퍼플 및 블루 마감으로 출시됩니다. 미국 등 29개 국가 및 지역에서는 3월 11일 금요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으며 18일 정식 출시되지만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어서 M1 울트라 칩셋을 공개하면서 맥 스튜디오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M1 울트라 칩셋의 경우 M1 맥스 칩 2개를 이어붙인 것으로 각주에서는 20코어 M1 울트라 CPU의 성능의 경우 같은 전력 사용 시 인텔의 16코어 i9 12900K보다 90% 더 빠르다고 전했으며 64코어 M1 울트라 GPU의 성능의 경우 엔비디아 RTX 3080과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200W 전력 소모율이 낮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트의 공개는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판치 5에 공개된 M1 울트라 칩의 성능을 보면 싱글코어 1793점, 멀티코어 24055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로 i9 12900K의 경우 싱글코어 점수에서 M1 울트라보다 11% 높은 2001점을 받았기 때문에 M1 울트라 칩셋의 실성능은 정식 판매가 시작된 후 여러 리뷰들을 통해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확실한 건 전성비적으로는 뛰어난 칩셋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올해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디스플레이 전문가 로스 영이 주장했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출시되는 11인치 모델에 새로운 패널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로스 영에 따르면 애플은 아직 미니 LED를 11인치 폼팩트에 적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작년 미니 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탑재한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미니 LED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로 불립니다. 디스플레이 후면 전체에 10,000개 이상의 최첨단 미니 LED를 사용한 새로운 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며 최대 1000니트의 전체 화면 밝기, 1600니트의 피크 밝기, 100만 대 1 명암비를 제공합니다. 애플이 M2 및 M2 프로 칩이 탑재된 차기 맥 미니를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열리는 WWDC 2022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외 매체 9to5 맥이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두 종의 새로운 맥 미니를 개발 중인데 코드명이 J473인 맥 미니는 차세대 보급형 칩인 M2 칩으로 구동됩니다. 내부 코드명이 스테이튼이라고 알려진 M2 칩은 A15 칩을 기반으로 합니다. M1과 마찬가지로 M2는 A-코어 CPU를 특징으로 하지만 더 강력한 10개의 코어 GPU를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성능 코어 코드명은 아반 라쉬이며 효율성 코어 코드명은 블리자드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애플은 M2 프로 칩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명이 J474인 맥 미니도 개발 중입니다. 이 칩은 8개의 성능 코어와 4개의 효율성 코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애플이 현재 맥 미니의 하이엔드 버전의 M1 프로와 M1 맥스 칩을 탑재할 계획이었으나 맥 스튜디오를 위해 계획을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M2 칩을 탑재한 신형 맥 미니는 올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르면 6월에 열리는 WWDC 2022에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월 중순 차세대 갤럭시 A 시리즈를 공개하는 언팩 이벤트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A73 5G, 갤럭시 A53 5G, 갤럭시 A33 5G, 갤럭시 A23 5G 등 4종의 갤럭시 A 시리즈가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최상위 모델은 갤럭시 A73은 스냅드래곤 778G 프로세서와 120Hz 주사율,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6.7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갤럭시 A53은 엑시노스 1200 프로세서와 120Hz 주사율, F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지며 6.52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형 갤럭시 A 라인업 모두 국내에 출시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A53 5G, 갤럭시 A33 5G 모델이 국내에 출시되고 지난주 공개된 갤럭시 A13 4G, 갤럭시 A23 4G 모델이 국내에 출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A13의 전작인 갤럭시 A12는 지난해 5,180만 대가 판매되며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삼성이 공개하는 신형 갤럭시 A 시리즈는 애플이 2년 만에 선보이는 보급형 아이폰 SE3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갤럭시 A 소식에 이어 갤럭시 A73에는 퀄컴 AP가 탑재되지만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삼성의 엑시노스 2200과 파운드리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현재 외신에서는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 아니냐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 추가로 미디어텍 칩셋을 탑재한 중급 5G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 중인데 킥벤치에서 SM-M536B 모델 번호를 가진 갤럭시 M53 5G 포착되었으며 미디어텍 디멘시티 900 칩셋 및 6GB 램을 탑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는 싱글코어 733점, 멀티코어 2224점을 기록했으며 M52 5G는 120Hz 주사율 지원, 6.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5000mAh씩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더욱 개선되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갤럭시 M53 5G 모델의 출시 시기 및 가격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하반기부터 플래그십 스냅드래곤 칩셋 위탁 생산을 대만 TSMC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스 유니버스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프로세서 전력 소비에서 비롯되며 삼성의 프로세서와 ARM 아키텍처는 지난 2년 동안 퀄컴 및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망쳤다면서, 하지만 하반기와 내년에 출시되는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는 TSMC 프로세서를 사용할 것이고 소비 전력과 성능은 확실히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현재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위탁 생산 중이지만 너무 낮은 수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의 4나노 파운드리 생산 수율은 30%에서 35%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TSMC의 4나노 수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퀄컴은 하반기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칩은 하반기 출시되는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저번 루머로 언급되었던 AMD의 신규 CPU 내종과 관련된 스펙 및 가격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먼저 5800X 3D 모델인데 기존 5800X와 동일한 MSRP인 $449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CPU 스펙에 있어서는 소폭 낮아진 베이스 클럭인 3.4GHz에 부스트 4.5GHz로 동작하고 L3 케이스에 있어서는 최대 64MB 늘어난 96MB를 특징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성비 CPU 라인업으로 유출되었던 라이젠 7 5700X는 5800X와 동일한 8코어 16스레드를 가지지만 베이스 및 부스트 클럭은 소폭 낮아진 스펙을 가지지만 가격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저렴한 $299의 가격을 특징으로 합니다. 아울러 라이젠 5 5600의 경우에도 라이젠 5 5600X 비교시 동일한 6코어 12스레드를 가지며 클럭은 소폭 낮아지지만 MSRP에 있어서 5600X 대비 $100가량 저렴한 $199의 공식 가격으로 가성비 라인업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3 캐시를 소폭 조정한 라이젠 5 5500도 언급되었는데 저번 루머에 따르면 6코어 6스레드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6코어 12스레드의 베이스 클럭 3.6GHz, 부스트 4.2GHz, 그리고 L3 캐시가 절반가량이 줄어든 16MB를 특징으로 하며 가격은 $159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확인된 AMD 신규 CPU 내종은 이번 달 3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5800X3D는 루머상 물량 공급에 있어서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라이젠 7 5800X3D 모델을 포함한 4개의 CPU가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4월엔 보다 많은 CPU가 추가로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은 외신 WCCF 테크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저번 언급된 5800X3D, 5700X, 5600, 5500 외로도 라이젠 7 5700, 라이젠 3 5100, 라이젠 7 4700, 라이젠 5 4500, 라이젠 3 4100 등의 CPU가 추가로 준비 중이라는 루머성 소식입니다. 스펙에 있어서도 일부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라이젠 7 5700, 라이젠 5 5500, 라이젠 3 5100의 젠 3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일부 세장과 같이 L3 캐시에 있어서는 16MB에서 8MB를 탑재하는 등의 스펙적 차별화를 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이젠 7 4700, 라이젠 5 4500, 라이젠 3 4100의 경우에 젠2 르누아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일부 내장 GPU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경쟁사 i3 및 펜티엄 라인업에 대응하는 CPU가 부족한 만큼 해당 엔트리급 CPU 라인업을 겨냥하여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CPU 출시일도 함께 언급되었는데 라이젠 7 5800X3D는 4월 20일 내외에 출시를 하며 라이젠 7 5700X, 5600을 비롯한 메인스트리급 CPU는 4월 초중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AMD FTPM과 관련되어 일전 레딧을 비롯하여 성능 하락 이슈가 전해진 바 있는데 이에 AMD 측에서 공식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AMD에선 윈도우 10, 윈도우 11에 있어서 FTPM을 활성화하여 사용할 경우 간헐적인 시스템 성능에 있어서 일부 끊김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른 해결 방법으론 AMD 5월에 업데이트 예정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번 이슈는 레딧의 게시글을 포함하여 1월 초부터 언급이 되고 있었으나 AMD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일부 유저들 간에서는 임시 해결 방법으로 해당 FTPM을 다시 비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끊김 현상을 느꼈던 사용자라 한다면 해당 FTPM을 잠시 비활성화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별도의 FTPM 기기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임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며, 공식적인 문제 해결은 AMD에서 언급한 5월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3월 둘째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3월 둘째 주 IT 소식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난주 애플의 새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SE3가 공개되었는데, 프로세서 성능이 아이폰 13과 비슷한 만큼 사진 찍는 것보다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최근 삼성의 GOS 사건으로 인해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이 GOS 사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는데, 빠른 사과가 이루어지고 지금의 문제점을 잘 진단하여 인텔이 재정비하면서 경쟁사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미스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